네, 안녕하세요. 다운교육에서 중동고 통합사회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선입니다. 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시험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작년과는 또 다르게 난도가 올라가지고 친구들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자연관 제외하고 출제가 됐는데 작년과 시험 범위는 동의를 했고요. 자, 작년과 이제 좀 다르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주관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관식 30점 무려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이제 거의 중동고도 주관식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서술형에서 조금 변별을 가르고 있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중동고는 정통적으로 일반 사회, 윤리, 질 이렇게 세 분이 나눠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다른 학교는 보통 일반 사회랑 윤리를 합쳐서 한 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윤리 전공자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셔가지고 윤리 파트 난도가 좀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다른 학교들이 잘 안 쓰는 아침나라 교과서 쓰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EBS 개념 완성, 심지어 유인물과제 학교가 이제 따로 제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학습해야 되는 양이 많았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서답형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부교재에서도 지금 서답형이 이번에 출제가 돼가지고 부교재 공부를 조금 놓쳤던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시험 범위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특이한 게 부교재에서만 다루던 노점들이 좀 특이하게 1번 문장부터 이렇게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제 EBS 개념 완성을 이제 약간 변형한 그 개념들과 연계된 수능 논점들을 이제 우리가 꼼꼼히 학습을 해야 되고 통합적 관점 같은 경우는 조금 비문학 지문처럼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관점이 너무 개념이 쉽고 변별이 가르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약간 독해형 그리고 교과서나 부교재에 없는 최신 사례들을 가져와서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2단원은 선생님이 윤리 파트는 이제 처음이라서 쉽게 내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좀 평이하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 윤리 파트 선생님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자연관을 맡으실 거거든요. 중동고는 작년부터 자연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파트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기말고사 때는 학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중동고 시험에서 포인트는 지리 파트였습니다. 중동고 지리가 분명히 작년까지도 굉장히 이제 평이하게 출제됐는데, 자, 수능 세계 지리 논점이 나왔는데 중동고 이번에 지리 문제 굉장히 수능 세계 지리에서의 심화 형태, 고난도 수능으로 치면 3점짜리 문제까지 출제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부교재라든지 개념 완성으로만 학습했던 친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래프들이 출제가 돼서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래프를 이제부터 접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 부교재를 암기만 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체감 난도가 높았던 시험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고 친구들이 조금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도 1등급 컷은 90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통사 1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형 문항이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1번 문항부터 조금 당황을 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답형을 1번 문제부터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자료 분석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이제 구분하는 문항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1학년 통합사회 파트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과목이랑 연계된 파트거든요. 그래서 중동고가 지금 고3 논점들까지 이제 건드리면서 이제 출제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항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항들인데 지금 중동고도 지금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제시문에 나왔던 사료들이 전부 다 이제 교과서 외, 부교재 외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중동고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 파트는 이제 선지 구성 자체는 학교 유인물에서 나왔던 들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사상가별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제 공통점 같은 것들이 이제 항상 윤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 이제 사상가의 입장을 서로 비판할 때 사상가의 입장을 공통점 차이점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주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습할 때 이런 것들 공통점까지도 다 체크를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위한 조건에서는 이스탈린의 역설을 우리가 현실 사례랑 연결지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이런 현실 사례랑 연결지어서 서술하는 거 조금 약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왔던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학교가 친구들을 상위권 수준인 걸 알고 지금 변별을 가르려고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문제 능력을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던 중동고색 지리에서도 이렇게까지 심화돼서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1학년 통합사회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장미 바람 형태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월평균 기온 이거 그래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 형태 처음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강수량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온 강수 그래프만 보다가 누적 강수량 그래프 처음 다뤄본 친구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같이 저랑 수업했던 친구는 이미 이 누적 강수량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 다 다뤄봤기 때문에 다 지금 정답 맞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서도 이제 지형을 배칭하는 문제는 항상 이제 중동고가 출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세계지도를 전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라서 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세계지도를 또 전체로 보는 거랑 부분으로 보는 거랑 조금 체감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낯선 것들을 많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좀 낯설어 했던 친구들도 많았던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선생님이 근현대사 파트는 근현대사, 정근대사는 정근대사 나누기 위해서 이제 흥성대원군 빠지고 조선 후기까지 대신에 외교사 그리고 경제사까지 이제 출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관식 10점 배정이 되면서 이제 서술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시고 자, 교과서는 비상교육인데 이제 부교재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던 내용들, 중동고는 선생님의 수업 필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험 범위 양이 조금 많고 학교 수업 시간을 놓치면은 이제 점수가 깎인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고는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이 다 자료 분석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개념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과서랑 다른 연계되어 있는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서 약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처럼 나오니까 사료 정리를 꼭꼭꼭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는 시기 문제 맞추는 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역사를 항상 시기 순서대로 흐름 순서대로 항상 파악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되게 특이하게 이번에 사료 분석형이랑 순서 배치 문제가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체감 난도가 높았었고 그 다음에 중동고는 항상 정통적으로 한국사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세계사까지 유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사, 한국사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건과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는지 매칭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도사는 원래 어렵게 나오죠. 중동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동고 친구들 좀 암기 강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조금 등급 컷이 높았었어요. 항상. 근데 올해는 조금 난도가 높았어가지고 아마 높아봤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90 중반에서 아마 등급이 결정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동고 문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사와 한국사를 이제 순서를 흐름을 매칭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료를 순서를 맞추는 형태로 그래서 시기 순서 심지어 시기가 세계사, 한국사 그리고 사료까지 결합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배점 크게 이제 출제됐던 문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사료만 던져주고 이제 전체 세계에 이 사료를 분석해서 사료를 순서 맞추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파트가 1단원 파트가 아니라 1단원과 2단원 파트가 섞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제가 중동고 시험을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게 중동고는 한국사가 단원별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험 범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단원을 아울러서 이제 순서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지역 꼼꼼하게 이제 암기를 했었어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족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대외 외교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진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때 고려 때도 한번 쳐들어왔고 조선 때도 쳐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들. 그래서 굉장히 중동고 한국사 문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렵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더 달려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남은 거 이제 출제 예상 어렵게 나올 거라 그랬죠. 윤리 파트 자연관이 나옵니다. 수능 생활과 윤리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를 하시고요. 작년부터 벤 다이어그램형 문제가 나와서 사상과 입장을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두 사상과 입장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 자연관 파트에서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세 명의 사상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난도 높게 나오는 거고요. 일반 사회 파트는 선생님이 애초에 킬러 문항일 거라고 이미 고지를 하셨죠. 특히 문화변동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모든 문항 그리고 문화변동 파트도 부교재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례를 보고 여러분이 그
문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선생님이 이미 고지를 한 만큼 이건 수능 3개, 수능 사회문화 수준으로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리 파트는 아마도 이제 난도가 높을 건데 문화권 파트만 이제 지리 파트 그리고 이제 한국지리 5단원에서 연계가 되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처럼 정오판단형이랑 게임용 문항이랑 원래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리 파트에서 조금 보기 힘든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동고는 정통적으로 통합사에서 도표 문제가 계속 나왔던 학교죠. 그래서 5단원에서 수리적 데이터 분석형 문화 정보화 파트에서 이제 출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표가 1학기 기말고사 때 본격 출제되고 이제 2학기 계속 나오니까 우리 이 부분은 도표의 시작부터 이제 같이 이제 잘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현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사건별로 원인, 가정, 결과 그리고 이거를 다른 나라 세계사랑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단순히 교과서를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거시적인 틀을 이제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등고 시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사, 지역사, 지역적으로 한 명씩 꼭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 업적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 파트 교재라든지 이제 문화권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윤리 파트에서도 제가 선지 OX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사상가 입정 OX를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자연관 파트 되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상가들이 이제 선지 OX를 하면서 같이 이제 숙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기 흐름의 순서대로 이제 세계사는 세계사대로 한국사는 한국사대로 구분하면서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 논점들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교과서 문장에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한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되는 게 통합사회 시험이다라는 걸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수학 문제처럼 통합사회도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숙지하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줘야 이제 체화돼서 이제 1등급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친구들은 한 시험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를 풀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훈련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통합사회 한국사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등고 시험 이제 1학기 기말 굉장히 이제 난도 높아질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1학기 기말고사 어렵지만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충분히 따라오시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학기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